2010년 군홧발로 걷어차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회사 이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2013년 12월 구글이 이 회사를 전격 인수합니다. 당시 구글은 반년 사이에만 로봇 기업을 8곳이나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해 다음 산업을 집어삼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불과 3년 반 만에 구글은 이 회사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 팔 수 있는 제품은 없었죠. 대중이 볼 수 있었던 건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유튜브 속 로봇 영상뿐이었습니다. 구글은 소프트웨어와 AI에는 강했지만 대규모 하드웨어를 직접 양산해 팔아본 회사는 아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은 원래 다르파, 즉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출발점부터 군사용 로봇이었던 거죠.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 구글 내부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약 1억 달러에 다시 사들입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도 3년 만에 다시 처분합니다. 미국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상장 실패, 76억 달러를 쏟아부은 우버 주가 급락. 소프트뱅크는 투자 손실과 실적 악화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80%가 시장의 매물로 나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두 회사가 결국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졌지만 글로벌 빅테크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회사. 그게 당시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회사를 조용히 눈여겨보고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인수가는 약 9,500억 원, 지분 80%를 가져오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돈 약 2,600억 원을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구글도 포기했고 소프트뱅크도 손을 뗐습니다. 5년 넘게 적자였습니다. 팔 수 있는 제품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의선 회장은 사죄를 꺼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의선 회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현대차그룹이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돈을 직접 넣은 건 단순한 신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2021년 1,100억 원, 2022년 2,540억 원, 2023년 3,360억 원, 2024년 4,410억 원. 매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의선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간 총 5,300억 원을 밀어넣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도 유상증자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적자는 계열사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쌓였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 돈이 밑빠진 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의 의구심도 커졌죠. 그런데 시장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인수 계약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4년 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만약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프트뱅크는 보유 지분을 현대차에 대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약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 가치는 최대 20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수십 년 묵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승계 재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600억 원짜리 베팅의 진짜 설계도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현대차 공장과 물류 현장에 직접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은 스팟이었습니다. 네 발로 걷는 로봇, 공장 안전점검, 위험구역 순찰, 설비 이상 감지에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치였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짚고 옮기는 로봇, 현대글로비스 물류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틀라스의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31개, 전량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제조 원가의 60%나 차지합니다. 구글과 소프트뱅크에게는 없었던 것, 현대차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 양산 공장이었죠. 현대모비스는 수십 년간 자동차 부품을 대량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정밀 부품을 수만 개 단위로 찍어내는 생산 인프라,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봇 부품도 결국 정밀 제조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존 자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현대차와 기아는 제조 인프라와 생산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정밀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거기에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공급망을 맡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그룹 전체가 로봇을 만드는 밸류체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본 건 로봇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이후 시대의 제조업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완전히 새로운 아틀라스가 공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차세대 올 일렉트릭 아틀라스를 공개합니다. 키 189cm, 무게 90kg, 최대 50kg을 가뿐히 들어올리는 스펙입니다. 내장된 56개 관절, 대부분이 360도 회전하며 인간의 가동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배터리도 스스로 교체하죠. 그런데 이 로봇이 특별한 이유는 스펙만이 아닙니다. 아틀라스 개발 총괄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틀라스를 공식적으로 실험실 밖으로 꺼낼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천 대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가 현대차 공장과 거대한 물류 현장 바닥에서 굴러가며 쌓아 올린 가공할 만한 필드 데이터. 아틀라스는 그 모든 빅데이터를 통째로 흡수한 결정체인 거죠. 그리고 같은 날 판도를 바꿀 메가톤급 동맹이 발표됩니다.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딥마인드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아틀라스의 두뇌로 탑재됩니다. 이제 아틀라스는 현장의 시각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 대부분의 산업 공정을 단 하루 만에 독학합니다. 심지어 한 대가 배운 작업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아틀라스에게 즉시 동기화됩니다. 한 대가 진화하면 전체가 진화하는 구조인 거죠. 이 로봇 군단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본격 투입됩니다. 부품을 분류하고 정렬하는 고난도 공정부터 시작해 연간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 2030년에는 정밀 부품 조립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죠. 그동안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독점할 것처럼 복주하던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제 그 맞은편에 현대의 아틀라스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카운트다운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소프트뱅크가 쥐고 있는 풋옵션의 만기 시한이 바로 이번 달로 다가왔습니다. 인수 계약 당시 약속했던 4년 안의 상장이라는 약속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만약 상장에 실패하면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과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죠. 시장이 추정하는 기업 가치는 30조 원, 낙관적 전망은 최대 100조 원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 22.6%는 얼마가 될까요? 기업 가치 30조 원 기준으로 약 6조 8천억 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에게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수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묵은 순환 출자고리,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구조.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단 0.33%입니다. 그룹 전체를 이끌면서도 지배력이 너무 취약한 구조인 거죠. 이 기형적인 고리를 완전히 끊고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규모로 사들여야 합니다. 최소 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거죠.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그 열쇠입니다. 2,600억 원으로 시작해 4년간 총 5,300억 원을 밀어넣은 과감한 배팅, 그리고 나스닥 상장을 통해 6조 원 이상의 합법적 승계 재원을 단 한 방에 회수하는 설계. 세상에 아직 가치를 몰랐던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는 그곳에서 기회를 받고 아주 큰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위대한 보전들이 늘 그랬듯 정의선 회장도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미래 산업의 중심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